do something you're gonna regret for the rest of your life.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연출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신작 플라워 킬링 문이 애플 TV 플러스 독점 전달에 앞서 극장에서 상영 중이죠. 근데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 26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을 들여 볼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영화는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지극히 상업적인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명감독의 명각본의 명연기에 말도 안 되는 미술과 풍광이 쏟아지는 걸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에 매혹된 한 관객으로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I ought to kill these men who killed my family. 자,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석유 채굴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해진 네이티브 아메리칸 오세이지족과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그들의 땅으로 스며들어 약탈과 살인을 반복하는 백인들, 그리고 그 사실을 파묻어 온 미국의 치부가 극명하게 그려집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예전에 올린 이 영상으로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작 서적이 있습니다. 오세이지족의 역사나 수많은 등장인물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데이비드 그란의 원작을 읽어두면 당연히 영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영화도 긴데 책은 더 길죠. 영화만 즐기겠다? 그럼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파고들고 싶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작은 사건의 발생, 수사, 결말까지 기록된 일종의 실록이자 잘 만들어진 범죄물이자 탐정물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 사건은 FBI 탄생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동안 속인적이고 주관적으로만 행해지던 사건 수사에 지문식별이라든지 과학적인 방법이 어떻게 동원되었는지도 묘사합니다. 작가 데이비드 그란이 저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조사와 취재량이 어마어마해서 이 복잡 미묘하고 기괴한 사건을 아주 선명한 수준으로 정리정돈했고 오세이지족 사람들의 비통과 백인들의 탐욕과 잔혹성, 정의로운 수사관들의 열의를 촘촘하게 써내려 갔습니다. Already obsessed with telling this story the most honesty that he possibly could. One of the key things was that it was drawn to this world, to where friendship and love existed with blatant extortion, exploitation, and murder.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걸 왜 영화로 뽑았는지 그 이유는 영화를 보면 느껴집니다. 소재 곳곳에 스콜세지 감독이 좋아할 만한 요인이 숨어 있거든요. 사자성어 중에 영고성쇠라는 말이 있죠. 영화롭고 마르고 성하고 쇠한다. 즉, 잘 될 때 나락갈 걸 염두해야 그 낙폭을 줄인다는 뜻으로 비슷한 말로는 흥망성쇠가 있겠죠. 이런 정서는 그동안 스콜세지 영화를 관통해왔습니다. 스콜세지 영화에선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 뭔가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정점을 찍고 결국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번 작품에선 부족의 킹으로 초대받으면서 뒤에선 연이은 살인 교사를 했던 윌리엄 헤일과 그의 조카이자 오세이지족의 부호인 여성 몰리와 부부가 되어 헤일의 지시에 따라 몰리의 가족 살해를 돕던 어니스트 버크하트가 그렇습니다. 스콜세지 영화 중에 사일런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백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의기양양하게 찾아가서 기독교를 포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제 아무리 신앙의 씨앗을 심어봤자 다 썩어버리는 절망을 그린 엔도 슈사쿠의 66년 소설 침묵을 충실하게 영상화했었죠. 이 영화의 요점은 서양이 문명적으로 더욱 진전되어 있다는 오류를 그들 스스로 절감하는 이야기로 플라워 킬링 문에서 묘사되는 백인들과 유사합니다. 백인들은 오세이지족을 인종차별적 시각에서 무능하고 순진하다고 여겼고 자신들이 그들의 재산을 관리해줘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탈취를 획책하죠. I just love money. I love it as much as I love my wife. 서양인들의 자기 모순은 이 영화의 비하인드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원래 작품 중후반에야 등장하는 수사관 토마이트를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암만 생각해도 백인 수사관이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구세주로 등장하는 방식을 원치 않았고 원작이 갖고 있던 사건 수사물적인 성격을 윌리엄과 어니스트의 피비린내 나는 음모와 영고성쇠에 집중하자고 제안하면서 작품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 스콜세지의 전매 특허, 이른바 마피아 영화스러운 접근이 가능했고 그야말로 시커먼 빛을 띠면서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You're gonna make trouble, make it big. You gonna kill this Indian? How'd you know?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윌리엄은 선지자의 탈을 쓴 악마로 코미디의 왕, 좋은 친구들, 케이프 피어, 카지노, 아이리쉬맨의 경험이 농축되어 위압감을 가진 권력자상을 매우 훌륭하게 연기합니다. 흥미로운 건요, 실제로 헤일이 오세이지족을 좋아했으면서도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헤일의 장례식엔 일부 오세이지족이 있었다고 하니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Don't do something you're gonna regret for the rest of your life.
디카프리오가 어니스트 역으로 변경된 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니스트는 오세이지족 자산가 몰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만 윌리엄의 지시에 따라 몰리의 자매 살인에 가담하게 됩니다. 불쌍하고 애처롭고 때론 역겹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런 인물상을 어디서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속 릭 달튼이었습니다. You're a fucking miserable drunk. Alright, make a promise to yourself you're gonna stop fucking drinking. 그 한심하면서도 애수가 있는 연기, 그걸 한층 심화시킨 더 아둔하면서도 분열적인 인물이 어니스트입니다. 디카프리오는 지금까지 많은 영화 속에서 다양한 억양을 써왔는데요. 이번엔 남부 억양을 선보이는 것도 독특하죠. I was sent down from Washington, D.C. to see about these murders. It's just bad luck. Seems more like an epidemic than bad luck to me. 원래 디카프리오가 하기로 했던 수사관 톰 하이트는 제시 플레머스가 연기했습니다. 제시도 파워 오브 더 독에서 그 어떤 양심의 표상을 연기했는데 이런 캐릭터는 메인 캐릭터의 비양심성과 뒤틀린 욕망을 부각시키는데 제격이죠. 이렇게 이 영화는 주요 캐스팅을 통해 원숙하고 완벽한 연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The Osage. They're gonna go. Their time is over. Started coming. We should have known it came with something else. 오클라호마의 그때 그 장소에서 로케를 하고 영화 속에서 오세이지족을 연기하는 건 상당수가 진짜 오세이지족이었으며 스콜세지 감독은 디카프리오에게 가능한 한 리얼하게 오세이저와 영어를 혼용하라고 지시했다죠. 극중 아내가 오세이지족이었으니까요. 윌리엄과 어니스트가 오세이저로 대화하는데 일부러 자막을 넣지 않은 장면도 있습니다. 배우들의 표정만으로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진짜 이야기의 큰 얼개는 3시간 반짜리 영화에도 다 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각본가가 에릭 로스입니다. 그가 쓴 포레스트 검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장대하고 기구한 인생사를 한 편의 영화에 녹이는데 성공했거든요. 각본은 부족함도 없고 과잉이지도 않습니다. And a miracle to make all this go away. You know they don't happen anymore. 미국 역사의 어두운 단면, 지독한 가부장제, 억눌리고 왜곡된 가족들, 사람의 이기심과 악랄함, 그 사이에 어니스트와 몰리의 만남이 있고 살인 음모, 공모, 무마, 비리, 위선이 숱하게 쌓이다 수사관이 난입하면서 서서히 악이 스스로를 옥죄어 황혼에 잠기는 이 일련의 흐름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관객 스스로 과연 어니스트와 몰리 사이엔 사랑이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모호했던 윤곽을 차츰 드러나게 한 종막이 기다리고 있죠. 물론 엉덩이도 아프고 쉬는 시간도 없지만 일시정지가 없어 집중이 강요되는 환경 속에서 이 영화를 믿고 따라가시면 분명 충족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꼭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K지의 K졌습니다. I ain't got nothing but regret.